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포마 FM 수능 특강 단원별 찍기 수열편이야. 수열편. 수열. 자, 수학 나영 시험 보는 우리 그 문과생들 입장에서요. 이 수열 챕터는 사실상 우리가 공부했을 때, 잘 들어봐. 공부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쭉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다가요. 허걱. 왜 허걱이지? 일단 표현에서요. 이러한 첨자 변수요. 표현 자체가 낯선 변수, 첨자 변수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수학기호 시그마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괴롭혔어. 그쵸? 그래서 이 수열은 다시 한번 원래 이거 뭐 이론 강의가 아니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수열은요 뭐야? 수열은 한마디로 규칙적인 수의 나열, 규칙성과 관련된 거를 다루는 그러한 단어냐, 그렇죠? 규칙성. 그래서 자, 우리 수능에서요, 여러분들 수능에서요, 계산, 이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 능력들을 묻잖아. 계산 영역, 이해 영역, 그다음에 오니까 내적, 외적 응용 영역,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네, 추론. 이 추론 능력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단원이 수열이야. 그렇죠? 추론 능력. 그리고 규칙성은 이미 우리가 함수에서 다뤘었잖아.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렇죠?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함수가 됐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함수에 관련돼서요.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한 매우 특별한 함수. 알겠죠? 뭐라고? 매우 특별한 함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단원에서의 포마 FM 수능 특강, 그죠? 단원 찍기 특강에서 함수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수단원에서는요, 어려운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함수단원 자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만 하면 맞을 수 있는 뭐야? 합성함수와 역함수 정도의 개념 정확히 익히시고요. 그쵸? 합성함수와 역함수 정도. 그 다음에 유무리함수인데 그 중에서 뭐다? 유리함수 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대칭성 때문에. 그치? 그런 것들 체크해가지고서 다 맞으면 돼. 그런데 함수는 너희들 수학 공부의 전 영역에서 계속 파급돼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니까 함수의 정의, 함수의 종류 경우의 수랑 연관돼도 있었고 지금 복습하는 거야. 이전 단원. 왜? 수열은 더 어마어마하거든 이 새끼는. 그쵸? 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함수는 정의, 종류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아직도 구분이 안 되니?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뭐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안 되면 함수 가서 공부하고서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를 논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 응? 그 다음에 함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들어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는 좀 안 나오지만 수능과 좀 거리가 있어. 하여간에 절대값 함수는 꼭 나오죠. 거의 킬러 문제에서요. 단골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가우스에 관련된 이해까지도 해두셔야 되겠고, 또 더 논하자면요, 우함수, 기함수, 짝함수, 홀함수, 그렇죠? 그러한 대칭성에 관련된 것들, 주기함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죠? 같은 논리입니다. 수열도요, 수열 자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물론 나올 수도 있어. 얘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왜냐하면 함수는 fx 한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fx 뭐 이렇게 나간 놈들은요, 미분 적분해서 어차피 뜨게 돼 있거든. 그게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뭐 말인지 알겠죠? 주기 함수건 대칭성을 갖는 함수건 어차피 뜨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파급력이 그렇게 킬러 문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자, 수열은 이제 수열이다. 돌아와서 수열은요 여전히 그러한 규칙성과 관련이 있어서 추론 영역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요 이 수열은요 우리가 아까 이런 것 얘기한 다음에 첨자 변수 얘기한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 이 시그마가요 곳곳에서요 활약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잖아. 곳곳에 활약을 해. 그러니까 수열은 단지 이번 올해 수능에서 몇 문제 나올까요? V7은요 올해 수능에서 당연히 전범위일 때 3문제 예상합니다. 수열 자체에서 3문제니까 작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요. 3문제 플러스 알파가 단순한 알파가 아니라 상당히 확장성이 큰 알파야. 함수 못지않게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확장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줄게. 이렇게 장황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수열 단원이요
여러분들 나영, 문과, 수학, 나영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서 그래. 그쵸? 그래서 봐. 일단 수열이니까 우리 수열에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요 알파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일단 알파인데 알파가 일단 우리 시그마 관련된 것들에서 시그마 기호, 이 시그마를 단순히 공식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잘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그쵸? 단순히 공식 몇 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시그마를요 막 갖고 잘 가지고 놀아야 돼. 이 연습을 수열 단원에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응? 시그마. 왜? 이 시그마는요 이제 수열에서 나오자마자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규칙적인 것들의 합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시그마를 늘 낼 수가 있거든. 맞냐? 아니 지수와 로그 다음 단어 뭐 지수와 로그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수와 로그의 계산에다가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해보고 싶어. 그러면 시그마 쓰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잖아. 뭐 단순한 그런 계산 문제를 떠나서요. 확장성 있는 계산, 시그마 계산. 시그마가 추가된 그런 계산을 떠나서 당장 미적원에서 어떻게 추가돼요? 자, 수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왜? 수열 끝나고 지수로그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미적원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 단원이 뭐야? 수열의 극한이잖아. 아 그렇잖아. 뭐 SNAN 첨자변수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것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요. 수열 공부는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수열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막 잇몸이 부실해져서요. 이빨 작살 뭐 이거 뭐 씹을 수가 없는 상태. 함수의 극한도 작살. 그렇죠? 그 작살 미분 작살, 적분 작살.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했던 함수와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단원 수열, 함수와 수열을 튼튼한 근간을 삼지 못하면 고득점은커녕 자칫 잘못하다면 수포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 단원 와서요 자꾸 여기 함수를 논하는 게 이전 단원인 함수를 논하는 게 수열이 함수에 포함되거든. 포함되는데 매우 특별한 그러한 함수야. 어떤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돼서요. n 이퀄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n번짝이 뭐니? 유한수열. 첫 번째부터 n번짝까지 합이 뭐니? 그러한 부분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두 놈의 튼튼한 기둥 없이는 이제 이후에 수학이 살 수가 없다 이거야. 함수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수열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지나쳐서요. 이건 약간 가로로 할게. 함수의 극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또 무한급수 할 때 리미트 시그마 또 나오잖아. 이 젠장. 그렇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야요? 미분가서는 좀 나. 미분가서는 시그마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죠? 시그마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야 뭐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뭐 미분도 그런데요. 사실은 적분가서 적분 자체에서요. 이때 우리가 무한급수와 정적분 시그마 또 나타나지. 그치? 또 나타나. 그러니까 적분 자체에서요. 이 개념이 쌓이는 것 더해 나가는 개념 자체가 시그마 개념을 어떻게 인간이 문할 그럼 다시 잘게 쪼개서 다시 또 쌓는 거니까 적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녹아 있어서 아니 도대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어디야? 미적관 충분히 영향 미쳤죠. 충분히 영향 미쳤죠. 다음에요. 이제 확통이요. 확통 와서도요. 경우의 수 맨 처음에 시그마 뭐 이런 거 수열 물론 수열적 요소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 그렇죠? 아니 수열 자체가 잘 새는 거잖아. 그렇지? 규칙성이 있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도요. 충분히 규칙성을 갖고서 어떠한 수를 셀 때 격자점이나 점을 셀 때 또 활용될 수가 있는 거.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쳐. 영향 미치고요. 그 다음에요. 경우의 수, 뭐 확률 지나쳐서 이제 또 통계죠. 통계 가게 되면 어때? 이 통계 가면요. 아이시깅 뭐 대놓고 이 통계에서 시그마가 등장을 하잖아. 그 전에 어서 또 이항 정리에서도요. 이항 정리에서 또 시그마 또 나타나죠. 젠장. 그죠? 이항 정리 활용 기억나니? 아니 조합들을요. 조합들이 규칙적으로 쫙 더일 때 우리 시그마 써가지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해. 통계 가서도요. 통계도 평균, 분산, 표준차 구할 때 시그마 써가지고서요 표현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등 시그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수학 자체가 원래
수학 자체가 원래 뭡니까?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 추론한 능력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산성, 여기까지는 이산성이라고 이게 수열은 또록또록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n 1일 때, 1일 때, 3일 때. 그때 규칙성에 관련된 학습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그거지. 왜? 단순히 수열 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전반적인 수학 나형에 관련된 여러 챕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수와 수열이 양대 산맥. 그래서 보통 수포자들이요 어떻게든 버티다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약간 눈물 흘리고 좌절.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냐?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집합과 명제 때 다시 2학기 때부터 잘해봐야지 한 다음에 또 함수 수열에서 완전 다리가 풀려버리는 거죠. 다리가 풀려버리고 왜? 이게 튼튼한 다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풀려버리고 엉망진창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아직 안 늦었어. 근데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다고. 왜? 이게 뭐 세 문제가 겁나 어려운 게 나오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범위가 됐을 때요 뭐가 나오는지를 일단요 수열 배웠던 거 잠깐 리뷰해 보고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다 맞겠네 라는 얘기를 해주고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 봐요. 자 수열은요 우리 뭐 배웠죠? 들어가자마자 등차 수열 AP 양대산맥이죠. 등비 수열이요. 등차 등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AN, SN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런 거 배워. 그쵸? 물론 조화 수열을 약간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온단 알겠냐? 수능은 특징이 뭡니까? 출제 내고 싶은 문제가 너무나 많아. 근데 30문제밖에 못 내. 그러니까는 꼭 낼 수밖에 없는 걸 내는 거야. V쌤이 얘기하잖아. 나올 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올 것들만 착실히 공부해주면 돼. 그래서 일정 수준 점수까지는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마더텅 자일 스토리 마더텅 이런 기출문제에 너무 빠져있기만 하면은요 왜? 아니 사실 정작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올 때가 또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풀면 돼. 전범위일 때. 왜? 우리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맞잖아 내 말이. 근데 각 단원별로요 킬러 문제 가지고 너무 이제 힘 빼시긴 지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추론 문제. 특히나 문과생한테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올 것들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서 아직도 안 돼 있다면 다시 포마 FM 이론 강의 가서요 다시 천천히 학습하시고 기본적인 교과서나 기본적인 뭡니까 문제집 그냥 몇 개 풀면 돼. 수능 특강 정도만 풀어도 다 맞는 것들이야. 그렇죠? 봐 뿅뿅 다음에 뭐 배워요? 기본 수열 끝난 다음에 이제 시그마 배우죠. 그렇죠? 맞아. 시그마에 관련된 원래는 뭐 개차 뭐 있었는데 개차도 빠졌다고 하니까 좀 잘 안 나와. 알겠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시그마는요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그마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요 삽질을 했어. 삽질을. 그렇죠? 삽질을 하는데 이제는요 시그마를 꼭 알아야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요만한 어떠한 둔덕 하나 옮기는 데는요 야삽이나 삽으로 충분하지만 이제 옮겨야 할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있던 작은 언덕을요 개간하려 그래. 그렇죠? 작은 언덕을 평지로 만들려 그래. 뭐가 필요해?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필요하잖아. 중장비. 그런 도구야. 도구.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못 쓴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는 저기에 야트마트 어떻게 야산 있는데 내가 저거를요 밀어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삽 들고 가가지고 그걸 푸고 자빠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지 뭐. 그치?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시그마는 온전하게 내 것이 해야 된다. 완전히 내 것이 해야 돼. 어떤 규칙의 합을 시그마로 잘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요구하는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겠고 그게 안 되면 정의대로 늘어나서 뭐야? 규칙 발견 추론할 수도 있어야겠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 군수열 뭐 기타 등 나와가지고서요 뭐 몇 급수도 있고 잡다한 것들이 있겠는데 잘 안 나와 요즘에. 알겠어? 잘 안 나온다. 패스. 이제 이렇게 수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수열까지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요. 근데 하나는 또 알아도 돼. 부분분수 있잖아. 부분분수. 이거 뭔지 알지? 시그마가 들어간 부분분수 계열 이런 것 부분분수 이거는요 좀 확실하게 학습해 둡니다. 나올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계산 문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응? 학습해 두세요. 얘기했어 선생님이. 다음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이 끝났어요. 막 응용 문제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있던 응용 문제들도요. 예, 학습을 좀 해두셔야겠죠. 그죠? 응용 문제들이요. 왜냐하면 부분분수와 응용 관련된 것들이 이 수열 자체에서 응용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들어. 이 응용
통해서 AN, SN 구한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응용 문제로도 이게 등장할 수 있거든. 그럼 말은 사실은 수열의 극한의 응용 문제지만요. 어차피 AN이나 SN이나 그런 리미트 안쪽에 있는 이 n에 관한 식을 구해내기만 하면요. 이거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수열의 극한 문제, 수열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하지만 수열이 안 돼서 못 푼다 이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수열 관련된 응용 문제는요. 충분히 규칙 발견하고요.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든 뭐 있든 간에 식을 세우는 능력들을 조금 학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 증명 방법이죠. 증명 방법. 그다음에 보니까 뭐 점화식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필요한 수준까지만 익혀주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한 건 좀 용감한 건데 최근 들어 수학적 귀납법의 중요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다운됐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게 가나다 브레이크 능기로 단골 출제였었거든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돼. 등식일 때 부등식일 때. 알기는 알되 알아는 두되. 요놈이요. 이제는 그 확률 통계 쪽에서의 브레이크 넣기로 많이 출제가 좀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졌다. 점화식도 예전보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지만은요. V쌤이 이론 강의 때 FM 이론 강의에서 포마 이론 강의 되겠던 정도 수준까지는요. 꼭 정리를 해둬라. 알겠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세 문제가 뭐 나오면 야 이렇게 나와. 등차 등비요 완전 씹어먹어. 아직 안 줬다고 얘기했다. 등차 등비 완전 씹어먹어. 시그마요 아작아작 작살내.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작살내야 돼. 등차 등비 시그마 작살.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알겠죠? 요거는요 배울 만큼만 배워두면 돼. 자 그러면 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 예로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워버리고 이만큼 많이 파급되는 거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수열이 안 되면은요 함수와 더불어서 기초가 부실한 거야. 수능 점수 잘 획득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안 늦었으니까 함수 수열 다시 포마 FM 이론 강의 다시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단어씩 다시 보더라도 공부하고 익히시라고 선생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자 작년 9월 달에요. 이거 좀 과하게 나왔어요. 문번이 6번, 9번 다음에 14번, 17번 전범위 모의고사죠. 9월부터요. 9월 모평에서 9월 평가원에서요. 6, 9, 14, 17 이렇게 네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6번은요. 등비수열에 관련된 번호대 보면 알잖아. 간단한 거 나왔을 것이고요. 9번은 시그마 관련된 것 간단한 거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에 14번은요. 등차 수열 플러스 시그마. 등차 수열 시그마 안에 등차 정도 들어간 것. 등차 관련된 약간의 응용이 됐겠죠. 14번이니까. 그렇죠? 17번은요. 네, 17번은요.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 AN이건 SN이건 어떠한 n에 관한 식을 우리가 발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로 계산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9평 때 무려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완전 오버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오버했지만 충분히 이럴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만큼 오버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제 뭐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수열 관련된 어떤 내적 문제는 조금 줄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단순히 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세 문제 플러스 강한 알파야. 강한 알파.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번 단원 우리가 직기특강에서는요. 그렇죠? 10월 달입니다. 10월은요. 교육청 건데 13번 등장했고요. 15번 등장했고요. 27번 등장했어요. 문항번호 때 잘 봐도 다 맞아야 할 문제들이야. 다 맞아야 할 문제들이 알겠냐? 수열 자체 문제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야 할 문제들이죠. 13번은요. 점화식이요. 점화식인데요. 뭐 이렇게 1번 점화식, 2번 점화식, 선형 점화식이나 기타 항세계짜리 이렇게 뭐 어려운 뭐 피보나치 이런 거 전혀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잘 이해하고 축차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플러스 얼마입니까? 시그마 계산 물었고요. 자 15문제요. 예. 수열의 응용이죠. 응용한 다음에 응용된 것들을 n에 관한 식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 계산 물었고요. 27번은요. 얘는요 등차 수열하고요. 등비 수열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물었습니다. 알겠죠? 변수 한 2개 더 집어넣어서 알겠어요? 2개 넣어서. 이 정도까지죠. 자 수능입니다. 작년도 수능에서는요. 5번 다음에요. 15번 21번 떴어요. 그렇죠? 자 5번은 뭐냐면요. 등비 수열 물었고요. 15번은요. 등차 수열 관련된 조금 절대값 들어간 등차 수열 이런 거 물었어. 알겠어요? 절대값 정도 들어간 등차 수열 물었어. 21번은요. 시그마의 응용 인데요. 이건요. 추론이요. 어떤 함수에
함수의 위쪽 아래쪽 이게 경우의 수죠. 사실은 경우의 수인데요. 상태가 변해요. 나누어 띵킹 이 정도 킬러, 준킬러, 킬러 문제는요. 당연히 수능에서 나누어 띵킹 나중에 문제 살펴봐 어떻게 해요. 구간이 변할 때마다 나누어서요. 점의 개수를 잘 셀 수 있는가, 생 것들에 대해서 AN 빼기 BN 시그마를 잘 더할 수 있는가 이건데, AN 빼기 BN에 대한 규칙을 잘 발견해서 추론해가지고 어떻게 시그마로 더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시간도 들어가고요. 준 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21번 뭔지 알죠? 21번 이치 이렇게 등장합니다. 확인하러 갑시다. 수혈하는 거예요. 뭐야? 등비 등차 어딨어 또? 등비 등차 여기 등비 등차 한꺼번에 물었죠? 등차 등비 이런 젠장 맨날 나오잖아. 구평에서 등차 등비요 6번 14번 몇 번이야 이거? 5번 15번 두 개 이거 안 할래? 해야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다시요. 포마 FM 이론 강의요. 포마 FM 이론 강좌 다시 듣고요. 다시 봐도 안 늦었어. 며칠 한 일주일 투자해가지고 이거 이 정도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신 차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깊게도 안 나와. 그 정도 풀고 기본적인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교과서 문제 수준이나 수능 특강 정도 풀면 다 맞아. 알겠냐? 다 맞아. 문제는 이 새끼야. 시그마요. 여전히 포마 FM 이론 강의 다시 안 돼 있으면 다시 봐. 단순하게 시그마의 계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규칙적인 수들의 합을 잘 표현하고 다음에 잘 계산해내고 계산이 안 되면은요 시그마의 정의대로 나열해가지고 추론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시그마에 관련된 것들에 관한 강의도 잘 보셔서 봐. 등차등비 빼고 시그마 응용한 다음에 시그마 응용한 다음에 시그마 여기 시그마 여기 추론 응용한 다음에 결국엔 시그마 알겠죠? 아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무수 앤드 수열의 응용력은 이거는 사실은 어떠한 짤막한 공부로 되지는 않는 거지만 이제는 이 응용 문제까지도 좀 섭렵이 돼야지만이 수열의 응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의 응용까지도 우리가 섭렵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응용력을 기르는 건요 단지 수열 챕터만의 문제는 아닌데 여기 있던 응용력 응용한 다음에요 시그마 어떤 함수 같은 것도 갖다 놓고요 충분히 규칙성 있게끔 시그마로요 어떤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든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함수 플러스 수열 플러스 약간의 응용 이 정도야. 별로 어렵진 않아. 도전할 수 있다고 17번 번호 때 봐. 15번 응용 플러스 시그마 이런 거지. 그렇지? 얘가 좀 어려웠죠. 추론이 들어간 응용 플러스 시그마. 요게 21번이건 요게 30번이건 뜰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나영은 뜰 수 있어요. 요 새끼하고요 미적 관련된 문제가 뜹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영 시험제 던지는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자 수열은요. 선생님 예전부터요 함수하고 수열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너무 싫었으니까는 망한 거야. 알겠어? 이후에 여기가 흔들려 버리면 이후에 망하는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금부터 다시 해도 되나요? 다시 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해. 이거는요 함수는 안 되면 선생님이 지난 강좌 때 얘기했었지. 어디서부터요? 중학수학에 있던 중학수학 총정리 3권을 다시 일주일 만에 보고 다음에 포마 FM 함수를 다시 보더라도요 1주 반 2주를 투자하더라도 다시 하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다시 해요? 아니 해야 된다니까. 안 되면은 수학 고득점은커녕 어떻게 해야 돼요? 3등급도 쉽지가 않습니다. 함수 꽉 잡으시고요. 꽉 잡아. 여기 2문제 수열 3문제 5문제 일단 맞는 거야. 그걸 지나쳐서 함수와 수열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후의 학습에서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알겠는데 이거 젠장 시그마 나오고 하면 두렵네. 또는 막 F 인버스 나오고 막 이러면 두렵네. 그러면 곤란하다고. 알겠어? 그럼 곤란한 거야. 막 절대값 나오면 두렵네. 이거 곤란한 거지. 그치? 곤란해. 따라서요 수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등차 등비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선생님이요 뭘 걸까? 안 걸어. 젠장. 알겠어요? 근데 나와 무조건 나와. 적어도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그러니까 해야지. 응? 해야지. 그것도 암기 공식 암기가 아니라 원리 그대로. 시그마 갖고 놀고 날라다녀야 돼. 이건 그냥 도구야. 도구. 알겠어? 포크레인 불도저 운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운전을 해야지만이 다룰 수 있잖아. 운전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요구한다고 니들한테 정비까지 바라진 않아. 알겠어? 하지만 잘 갖고 노는 것까지.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특히나 부분분수 공부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의 응용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다뤄봐야 돼. 이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런 거 기출 문제도 많이 다뤄봐도 좋습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들. 다룰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응용이 잘 풀려야만 아까 거듭 얘기했다. 수열의 극한에서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n에 관한 식을 세울 때 이쪽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수학적 귀납과 점화식은요. 선생님이 강의한 것, 이론 강의에서 했던 것만큼 아는 만큼 알면 됩니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알겠죠? 많이 떨어졌지만은요.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정도 아까 나왔었죠? 있어. 여기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정도나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두셔라. 응? 거기까지 1달러.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전범일 때 수열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체크해 놓고 공부 시작한다. 아직 안 졌다고 얘기했다. 혹시나 내가 함수와 수열이 완전 잼뱅이에요. 근데 올해 수능을 봐요라고 한다면은요. V3은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수열과 다시 함수와 수열. 그 함수마저도 1차 함수, 2차 함수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중학수학 총정리 3권 함수 수열 FM 기본 이론 강좌를 완전히 선생님이 지금 찍어준 대로 학습을 튼튼하게 하세요. 하면은요 맞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킬러 문제 도전할 때에도 일단 기본을 갖춰야지만이 강의도 듣고 문제 풀어보려고 이렇게 되돌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한번 이렇게 어깨도 한번 펴보고 나 뭐 이거 한번 풀어볼래 하려면은 이 함수 수열, 특히 함수 이거 두 개를요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 V쌤이 강하게 말하고 있고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시간은 남아있으니까요 까뒤 짚고 꼭 말한 대로 정복해내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